23년 넘게 믿어온 남편도 결국 남이었습니다. 어머나 사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함께 산 배우자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모습을 느끼신 적 있나요? 요즘 좀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신경 쓰이던 작은 변화들 말입니다. 오늘 부산에 사는 46세 정희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3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 그런데 고3 딸의 충격적인 목격담으로 시작된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불륜인 줄 알았더니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들어보시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6세 주부 정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23년째, 고3 딸 수진이와 23살 직장인 큰딸 혜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는데요. 얼마 전부터 우리 집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딸 수진의 한마디였어요. 요즘 들어 남편 기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일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아이가 던진 폭탄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짜증나. 수능 준비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아빠가 이상한 짓거리에서 더 신경 쓰여. 수진이가 학원에서 돌아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툭 던진 말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뭘 했다고? 엄마, 오늘 아빠가 카페에서 어떤 젊은 여자랑 완전 다정하게 있는 거 봤어. 그 언니가 아빠 팔뚝 쓰다듬고 아빠는 웃으면서 그 언니 어깨에 손 올리고 있었다고. 그 말이 뭐라고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순간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죠. 엄마, 나 진짜 공부 집중해야 하는데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빠가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수진이는 짜증이 잔뜩 난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영어학원 끝나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건너편 카페 유리창으로 아빠가 보이더라고. 그런데 젊은 여자랑 완전 친밀하게 앉아 있었어. 그 언니가 아빠 팔에 손 올리고 뭐라고 하니까 아빠가 웃으면서 그 언니 어깨 감싸더라.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니,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냥 동료일 수도 있고. 하지만 수진이 덧붙인 말에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엄마, 그 언니 완전 어려 보이던데. 우리 엄마보다 한참 어려. 그리고 둘이 대화하는 거 보니까 완전 연인 같았어. 아, 진짜 구역질 나. 나는 지금 수능 준비로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아빠는 바람이나 피우고 있고 수진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평소 예민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하거든요. 그날 밤 밥상에 앉아 있는 기태를 보는데 그동안 당연하게 믿어온 사람이 갑자기 역겨워 보였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손이 떨려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죠. 요즘 피곤해 보이네요. 회사 일이 많나? 떨리는 목소리로 넌지시 물어봤더니 그놈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응, 좀 바빠. 거래처 관리하느라. 거래처 관리라니. 그게 젊은 여자 어깨 감싸며 다정하게 대화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속에서 뭔가 확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말했어요. 아빠, 요즘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와요? 나 수능 준비로 스트레스 받는데 집안 분위기까지 이상하니까 더 집중이 안 돼요. 기태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바빠서 그래. 수진이 공부에만 집중해. 그때 수진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아빠, 혹시 다른 여자 있어요? 오늘 카페에서 봤거든요. 그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기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지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뭔 소리야, 수진아. 아빠가 무슨 다른 여자가 있어? 하지만 그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아진 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거짓말할 때 나오는 특유의 떨림이었죠. 23년을 같이 살면서 그놈의 습관을 모를 리가 있나요? 수진이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똑똑히 봤어요.
그 언니가 아빠 팔뚝 쓰다듬는 거 완전 이상했다고요. 그냥 회사 동료야. 업무 얘기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기태가 변명을 늘어놓는데 수진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아빠, 업무 얘기하면서 그렇게 웃어요? 그리고 그 언니 옷차림 봤어요? 완전 꾸미고 나온 거였다고요. 빨간 립스틱에 하이힐까지 신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빨간 립스틱. 응, 엄마. 완전 진한 빨간색. 그리고 머리도 웨이브 파마에서 볼륨 있게 했더라.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얼마 전 기태 차에서 굴러다니던 빨간 립스틱이 생각났거든요. 그때 기태가 회사 동료가 두고 간 거라고 했던 바로 그것 말이에요. 당신, 그 립스틱 기억나죠? 내가 날카롭게 물어보니 기태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무슨 립스틱? 차에서 굴러다니던 그 빨간 립스틱 말이에요. 회사 동료가 두고 갔다던 바로 그거. 수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어요. 아, 맞다. 바로 그 색깔이었어. 빨간색. 그 순간 기태의 얼굴에서 마지막 여유마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뻔뻔하게 부인하더군요. 우연의 일치지 뭐. 빨간 립스틱 쓰는 여자가 한둘이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계속하다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나를 완전히 바보로 보는군요. 그날 이후로 기태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퇴근 시간은 들쭉날쭉. 전화가 오면 굳이 베란다로 나가서 받더군요. 여보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 톤 낮아지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둔 거였어요. 23년을 살면서 핸드폰 잠금 같은 거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왜 갑자기 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둬요? 물어보니까 그놈이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요즘 보안이 중요하다잖아. 회사에서 그러래. 회사에서 그러래요? 23년 살면서 이런 헛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며칠 뒤, 더 가관인 일이 벌어졌어요. 늦게 들어온 기태의 셔츠에서 역한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 말이에요. 나는 향수를 안 쓰거든요. 이 냄새 뭐예요? 코를 킁킁거리며 물었더니 그놈은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회사에서 여직원이 엘리베이터에서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려서 옮은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향수가 옮겨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에게 분명히 뭔가 있다. 다음 날 수진이 또다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도 그 언니랑 같이 있었어. 이번엔 아예 손잡고 걸어가더라. 손을 잡고? 응. 완전 연인 같았어. 보기 역겨워서 다른 길로 돌아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이제 고3이라 어른스러워졌는데 그 아이가 역겹다고 할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날 밤 나는 기태가 들어오자마자 정면 승부를 걸었습니다.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맞죠? 직구를 날렸더니 그놈이 당황하면서도 뻔뻔하게 부인했습니다. 뭔 소리야? 당신 요즘 왜 이래? 괜한 의심하지 마. 괜한 의심이라고요? 수진이가 봤어요. 다른 여자랑 친밀하게 하고 손잡고 다니는 거. 이게 괜한 의심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밀어붙였죠. 그러자 그놈이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애한테까지 나를 감시하게 해.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감시라니. 이 상황에서 감시라는 말이 나와요? 잘못한 게 없으면 왜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와요? 왜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둬요? 얘 향수 냄새를 묻히고 들어와요? 하나하나 따져 물었더니 그놈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앞에서 이런 소리 하지 마. 애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바람 피우는 게 들켜서 딸이 충격받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기태는 옆에서 코까지 골면서 자더군요. 양심도 없는 놈이 잠은 또 얼마나 잘 자는지.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 더 이상 이 놈의 거짓말에 당할 수는 없어.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기태는 벌써 나간 뒤였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말이에요. 식탁 위에는 짧은 메모만 남겨져 있었죠. 오늘 늦을 예정. 저녁은 알아서라니. 23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차가운 메모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제는 내가 직접 움직여서 이놈의 정체를 까발릴 때가 왔다고. 그날 밤 기태가 씻는 동안 나는 그놈의 차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손전등까지 들고 구석구석 찾아봤죠. 조수석 밑에서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을 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작은 귀걸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진주 귀걸이인데 나는 진주 알레르기가 있어서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귀걸이는 명품 브랜드 제품 같아 보였어요. 디자인도 젊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고요. 이제 확실하구나. 증거를 손에 쥐고 있으니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23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이야. 다음 날 아침, 기태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나는 그 귀걸이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회사 동료가 두고 간 건가요? 기태가 그걸 보자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몇 초간 말이 없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건 뭐예요? 또 변명하실 건가요? 그때 수진이가 학교 가려고 나오다가 그 귀걸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거 그 언니가 하고 있던 귀걸이네. 똑같아. 순간 기태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구실도 없었거든요. 아빠, 진짜 바람 피우는 거 맞네요. 아, 진짜 더럽다. 수진이가 역겨워하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기태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23년 결혼 생활이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나는 건가요? 그 여자가 누군데요? 얼마나 만났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연달아 질문을 쏟아냈지만 기태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지금은 얘기하기 어려워. 어려워요? 이 상황에서 뭐가 어렵다는 건가요? 어려우면 언제 얘기할 건데요? 나는 언제까지 바보로 살아야 하는데요? 그러자 기태가 갑자기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당신도 좀 이해해봐. 남자도 힘들 때가 있다고. 이해하라고요? 바람 피우는 남편을 이해하라고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23년을 헌신한 아내를 배신하고도 이해하라고요? 그날 기태는 출근도 안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연락도 안 받더군요. 저녁이 되어 수진이 학원에서 돌아왔는데 집안 분위기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아빠 또 그 여자랑 있어요. 학원 오는 길에 봤거든요. 어디서? 백화점 앞에서 둘이 손잡고 걸어가더라고요. 완전 당당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예 대놓고 다니고 있었던 거죠. 엄마, 나 진짜 아빠 미워요. 어떻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하는데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이제는 내가 직접 그 여자를 만나볼 때가 왔다고. 그날 오후 나는 수진이가 말한 그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갔는데 정말 기태가 그 여자와 함께 커피숍에 앉아 있더군요. 멀리서 지켜보니 둘이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말이죠. 나는 용기를 내어 그들이 앉은 테이블로 직접 걸어갔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순간 기태와 그 여자 모두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기태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아무 말도 못했고
그 여자는 당황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첫 인상은 정말 젊고 예뻤어요. 수진이 말한 대로 저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얼굴에 화려한 화장과 세련된 옷차림이었죠. 하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거든요. 당신이 그 여자군요.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은 이미 끓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김민정 씨, 우리 남편과 무슨 사이인가요? 직설적으로 물어보니 민정이라는 여자가 기태를 힐끔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는 회사에서 알게 됐어요. 회사요? 우리 남편 회사에 당신 같은 젊은 여직원이 있었나요? 그러자 기태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정희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싫어요.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할 거예요. 나는 민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정 씨, 당신 나이가 몇이에요? 서 30입니다. 30. 우리 큰딸보다 겨우 7살 많네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 말에 민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도 죄송하다는 말로 끝내려고요? 그때 기태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그만해. 사람들 다 쳐다본다. 쳐다보면 어때요? 당신이 부끄러운 일 한 거 맞잖아요. 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습니다. 23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한가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제가 먼저 다가간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기태 오빠가 제게 먼저 접근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 도움을 줬고, 그래서 순간 기태가 민정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그 순간 민정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오빠가 이혼할 거라고 했거든요. 이혼이라고요?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했다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기태를 쳐다봤더니 그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정이가 오해한 거야. 오해요? 이혼한다고 말해놓고 오해라고요? 민정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오빠가 집에서 힘들다고 부인분과 사이가 안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랑 사귀면서 이혼 준비를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기태가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이혼 얘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당신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기태는 대답 대신 한숨만 푹 쉬었습니다. 그때 민정이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제가 임신했어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이라고요? 네, 2달 됐어요. 기태의 얼굴이 새파래져서는 민정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정아, 왜 그런 말을? 오빠, 이제 숨길 수 없어요. 저도 힘들다고요. 민정이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저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빠가 책임져야 해요. 그 순간 나는 정말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불륜도 모자라서 임신까지 23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이야. 당신 정말 최악이네요. 나는 기태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23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 몰랐어요. 커피숍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까지 모두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정이 갑자기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부인분,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 떼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태 씨, 집에 와서 짐 싸세요. 이제 끝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커피숍을 나왔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23년 인생이 하루 만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거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수진에게 모든 걸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최악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수진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 이혼해요. 더 이상 그런 아빠랑 살 수 없어요. 그날 밤, 기태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여자와 함께 있겠죠.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23년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이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수진이가 어젯밤 언니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혜진의 첫 마디였어요. 나는 밤새 울어서 눈이 다 퉁퉁 부은 상태였는데 큰딸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그냥 충격이 좀 클 뿐이야. 하지만 혜진은 내 거짓말을 한눈에 알아차렸어요. 엄마, 이런 상황에서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아빠가 정말 너무했어요. 혜진이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법적으로? 네. 불륜의 임신까지. 이건 명백한 가정 파괴예요. 위자료 청구하고 이혼 소송 걸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이혼까지 가야 하는 건가 싶어 막막했어요. 23년을 함께 산 사람과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니. 엄마, 망설이지 마세요. 아빠가 먼저 배신했잖아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알아볼게요. 이런 일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태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어디서 잤는지 옷도 구겨져 있고 얼굴도 말이 아니었죠. 혜진이 아빠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아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23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혜진아 아빠가 잘못했다. 잘못했다고요? 다른 여자 임신시켜 놓고 잘못했다는 말로 끝내려고요? 기태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그럼 뭘 생각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혜진이 따져 묻는데 기태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속은 거야. 뭐라고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기태가 뭔가 다른 얘기를 꺼내려는 것 같았거든요. 민정이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 무슨 소리예요? 그 여자가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나한테 접근했다고. 그 말에 나와 혜진이 동시에 멍해졌어요. 재산을 노려서? 기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민정이 아버지가 내 회사에 빚을 졌거든. 몇 년 전부터 돈을 빌려갔는데 갚을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민정이가 나한테 접근해서 빚을 탕감받으려고 했던 거야. 순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럼 민정이가 당신을 이용한 건가요? 그뿐만 아니야. 임신도 거짓말이었어. 뭐라고요? 기태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어젯밤 민정이한테서 온 메시지야. 읽어봐.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임신은 거짓말이었어요. 아빠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혜진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기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당한 거였어. 그때 기태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이가 녹음을 해뒀대. 녹음요? 나랑 만나서 대화한 거 전부. 내가 이혼하겠다고 한 말, 민정이한테 돈 주겠다고 한 말, 다 녹음해뒀다고 협박하더라. 순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였던 거죠. 혜진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를 고발해야죠. 사기죄로. 하지만 내가 실제로 바람을 피운 건 사실이야.
그리고 민정이한테 돈도 줬어. 기태가 머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회사 돈 2천만 원을 빼서 민정이한테 줬어. 그 여자 아버지 빚 갚는다고.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2천만 원을 뭐라고요? 회사 운영자금에서 임시로 뺏어줬는데 이제 메꿔야 해. 혜진이 소리쳤어요. 아빠, 그건 횡령이잖아요. 완전 범죄자네요. 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주까지 돈을 메우지 못하면 고발당할 수도 있어. 그 순간 나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사기를 당해 회사 돈까지 잃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도 위험에 빠진 상황이었죠. 당신,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23년 동안 믿고 살았는데 바람에 사기에 횡령까지. 수진이가 방에서 나와 상황을 듣더니 충격을 받아 말했어요. 아빠, 진짜 최악이에요.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쳐놨네요. 기태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해결할게. 어떻게 해결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혜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는 정말 이혼해야 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단순한 불륜 문제가 사기와 횡령까지 얽힌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나는 정말 앞이 막막했어요. 그 다음 날 오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정이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더니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 집까지 찾아온다고요? 하지만 수진이가 집에 있어서 큰 소리 낼 수는 없었습니다. 뭔 얘기가 있다고 여기까지 와요? 현관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기태 오빠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5분만 시간 내주세요. 결국 문을 열어줬는데 민정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화려한 화장 대신 수수한 모습이었고 표정도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오래 있을 생각 말고요. 민정이 거실에 앉더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모님, 이거 들어보세요. 휴대폰에서 기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정아, 나 정말 집에서 힘들어. 정이랑은 이미 끝났어. 너랑 새로 시작하고 싶다. 그 다음은 더 가관이었어요.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회사 돈 좀 써서라도 내 아버지 빚 갚아줄게. 녹음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기태가 정말 저런 말을 했다니. 이게 뭐예요? 기태 오빠가 저한테 한 약속들이에요. 다 녹음해뒀거든요. 민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사모님, 이 녹음 파일이 회사에 넘어가면 오빠가 어떻게 될지 아시죠?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우리 가족을 협박하고 있는 거였어요. 당신, 뭘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빚 5천만 원 갚아주시면 돼요. 5천만 원이라고요? 처음엔 2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일부였고요. 전체 빚이 5천만 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여자가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우롱한 거였잖아요.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와 민정을 보더니 소리쳤어요. 당신이 그 여자구나. 우리 가족 망친 나쁜 여자. 민정이 수진을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때 저를 본 학생이군요. 안녕하세요? 그 뻔뻔한 태도에 수진이가 더 화를 냈어요. 뻔뻔하긴 우리 아빠 꼬셔서 돈 뜯어내려는 거잖아. 꼬신 게 아니라 오빠가 먼저 접근했어요. 녹음 다 있거든요. 민정이 휴대폰을 흔들어 보이는데 정말 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녹음 파일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당신이 원하는 게 돈이면 법적으로 해결해요. 사기죄로 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자 민정이 씩 웃으며 말했어요. 사기요? 증거가 있어요? 오빠가 자발적으로 저한테 접근했는데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게 보였어요. 모든 상황을 자기 유리하게 만들어 놨더군요. 그리고 사모님, 이 녹음이 오빠 회사에 알려지면 횡령죄로 고발당할 거예요. 그럼 감옥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기태가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일주일 드릴게요. 5천만 원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이 녹음이 세상에 공개되든지. 민정이 일어나며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연락 기다릴게요. 그 여자가 나간 뒤 나와 수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어떡해요? 정말 그 돈을 줘야 해요?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우리 집에 그런 돈 없잖아. 그때 혜진이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상황을 듣더니 완전히 분노했어요. 그 여자가 집까지 와서 협박했다고요? 응. 녹음까지 해가지고 와서는 5천만 원 내놓으라고 하더라. 혜진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엄마, 이대로 당할 수 없어요. 저도 변호사랑 상담받아봤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 여자를 고발할 수 있대요. 하지만 아빠가 실제로 회사 돈을 썼잖아. 그래도 협박과 사기는 명백한 범죄예요. 우리도 맞고소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기태가 들어왔는데 민정이 다녀간 얘기를 하자 완전히 절망했어요. 5천만 원이라고? 그 여자가 정말. 당신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하려고요? 기태가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집을 담보로요? 23년 동안 모은 우리 집을 그 여자 때문에? 순간 혜진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안 돼요. 그 여자한테 돈 주면 끝이 아니에요. 계속 협박할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 녹음이 공개되면 나는 끝이야. 그때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여보, 내가 직접 그 여자를 만나볼게. 뭐라고? 그 여자도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빚도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혜진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가면 위험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3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망가질 줄이야.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나는 혜진과 함께 민정이 준 명함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명함에는 김민정 프리랜서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는데 주소지는 허름한 오피스텔이었어요. 엄마, 여기가 맞나요? 뭔가 이상한데. 혜진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물어보니 더 이상했어요. 김민정 씨요? 그런 분 여기 안 사시는데요. 이 호수는 다른 분이 살고 계셔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짜 주소를 준 거였나요? 혜진이 민정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계속 꺼져 있더군요. 엄마, 이상해요. 뭔가 수상해. 그때 오피스텔 1층 편의점 사장님이 우리를 보더니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젊은 여자분 찾으세요? 긴 생머리에 화장 진하게 한. 네, 맞아요. 혹시 아세요? 아, 그분이면 가끔 여기 와요. 근데 이름이 김민정이 아니라 박수정이던데. 박수정이라고요? 이름까지 가짜였던 거예요? 편의점 사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 여기서 다른 남자들이랑도 자주 만나더라고요. 한 달에 서너 번은 와요. 다른 남자들요? 네, 다 중년 남성들이었어요. 돈 많아 보이는 분들. 매번 다른 사람이랑 왔죠.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민정이, 아니 박수정이 기태만 속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장님, 혹시 그분 오늘 올 예정 있나요? 글쎄요. 보통 오후 3시쯤 오는데 오늘은 모르겠네요. 나와 혜진은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 정말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또 다른 중년 남성과 함께 왔어요. 엄마, 저 사람 봐요. 그 남자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민정이, 아니 박수정이 그 남자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걸어가더군요. 저 여자, 정말 조직적으로 하는 거네요. 우리는 멀찍이서 그들을 따라갔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기태와 있을 때와 똑같은 스킨십을 하더군요. 혜진이 몰래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지나서 그들이 나오는데 그 남자가 봉투를 하나 건네주더군요. 분명히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박수정이 그 남자와 헤어진 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수정 씨,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어떻게 여기를, 당신 이름이 김민정이 아니라 박수정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른 남자들도 속이고 있고, 박수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 소리예요? 방금 전 그 아저씨도 당신한테 돈 줬잖아요. 우리 다 봤어요. 그러자 박수정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증거라도 있어요? 정말 뻔뻔했어요. 들켰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더군요. 혜진이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사진 다 찍었어요. 그리고 편의점 사장님 증언도 있고요. 그런 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수정, 거기 서. 뒤돌아보니 방금 전 박수정과 함께 있던 그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래져서는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죠. 당신들이 이 여자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군요. 그 남자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저는 변호사 김철수라고 합니다. 이 여자한테 3천만 원 당했어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던 거죠. 김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지난 6개월 동안 최소 10명 이상의 남자들을 속였어요. 저희가 모임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어요. 10명 이상이라고요? 네. 다들 똑같은 수법이에요. 젊은 여자가 접근해서 연인 관계 만들고 아버지 빚 운운하며 돈 뜯어내는 거죠. 박수정이 당황하며 도망가려 했지만 김 변호사가 막았어요. 어디 가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올 거예요. 그 순간 박수정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알았어요. 그럼 기태 오빠 녹음 파일 공개할 거예요. 횡령한 거 다 드러날 거라고요. 마지막까지 협박을 하려 하는데 김 변호사가 냉소하며 말했어요. 그 녹음도 불법 녹음이에요. 증거 능력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먼저 사기를 쳤으니까 오히려 당신이 더 큰 죄예요. 그때 정말로 경찰이 도착했어요. 박수정은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이랑 같이 고소장 내실래요? 함께하면 더 유리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기태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 여자가 조직적으로 사기를 쳐왔다고? 나만 당한 게 아니었어? 응. 당신도 피해자였던 거야. 하지만 회사 돈 쓴 거는 따로 해결해야 해. 기태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정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수진이도 안도하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그 나쁜 여자는 감옥에 가는 거죠? 응. 다른 피해자들이랑 함께 고소할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기태의 횡령 문제와 우리 결혼 생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박수정이 체포된 다음 주, 기태는 회사 사장님께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2천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일 말이에요. 다행히 사장님이 기태를 15년 넘게 믿어오던 분이라 해고 대신 월급에서 조금씩 빼서 갚기로 해주셨어요. 그래도 3년은 걸릴 거야. 매달 생활비가 줄어들 거라고. 기태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감옥 가는 것보다는 낫죠.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박수정 문제는 해결됐지만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나와 기태는 오랜만에 둘이서 대화를 했어요. 정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기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수정한테 속은 건 그렇다 쳐도 내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여보, 나는 그게 제일 서러웠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23년을 함께 살면서 당신이 힘들면 같이 힘들어하고 기쁘면 같이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져? 어차피 해결책도 없는데. 해결책이 없어도 함께 고민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부부 아니에요? 그 말에 기태가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속았다는 건 이해해요. 나도 당할 뻔했으니까. 하지만 집에서 힘들다. 정이랑은 끝났다고 말한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기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그 순간 정말 힘들어서 한 말이야. 힘들면 아내한테 말해야지. 왜 다른 여자한테 말해요? 나는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을 쏟아냈어요. 나는 당신이 바람 피운 것보다 그 말이 더 상처였어요. 23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힘든 존재였나 싶어서. 기태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야, 정이야. 내가 힘든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무 약했어. 약했다고요? 응. 48세가 되어서도 젊은 여자가 좋다고 말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정말 한심했어. 기태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이야, 나는 내가 너무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했나 봐. 항상 곁에 있으니까, 항상 이해해주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용서할 준비는 안 됐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정말 당연한 존재였죠. 23년 동안 당신 뒤치다꺼리만 하면서 기태가 깜짝 놀라며 나를 쳐다봤어요. 뒤치다꺼리라니. 맞잖아요. 당신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나한테 화내고 힘들면 나한테 짜증내고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일은 나한테 말하지도 않고 나는 계속 말했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힘들 때 있고 인정받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런데 23년 동안 나는 항상 당신 위주로만 살았어요. 기태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나를 바라봤어요. 정이야, 내가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진짜 몰랐어요? 나는 서운함이 폭발했어요. 수진이가 대학 준비한다고 스트레스 받을 때, 혜진이가 취업 준비한다고 힘들어할 때, 나는 누구한테 의지했을까요? 당신은 항상 바빴잖아요. 그때서야 기태가 진짜로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정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도 살고 싶어요. 당신만 쫓아다니면서 사는 거 말고. 기태가 놀란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럼 이혼하겠다는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밤 나는 기태와 다른 방에서 잤어요. 23년 만에 처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엄마, 아빠랑 화해한 거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야.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혜진도 퇴근 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이혼 생각하세요? 글쎄, 23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정리될 수는 없잖아. 나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기태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23년 동안 쌓인 정도 있었거든요. 며칠 뒤 기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이야, 내가 상담받아 볼까? 전문가한테. 상담이요? 응.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서는 모르겠어.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적어도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거든요. 그럼 나도 같이 받을게요. 부부 상담. 정말? 네. 우리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끝내야 하는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진짜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23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오해가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상담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정희 씨, 기태 씨와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나는 한참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가족 여행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기태 씨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수진이 어깨에 태워주고, 혜진이한테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때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죠. 기태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정희가 웃는 모습 보는 게 제일 좋았고, 상담사 선생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나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기태 씨는 회사 일에만 매달리고 나는 아이들 교육에만 신경 쓰고.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됐어요. 기태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상담사 선생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부부는 계속 노력해야 하는 관계예요. 사랑도 관리가 필요하고 소통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30분씩 대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정희야, 오늘 뭐 했어? 시장도 가고 친구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그래? 재미있었어? 응. 오랜만에 내 얘기를 실컷 했더니 속이 후련하더라.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이면서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기태가 말했어요. 정희야, 나는 내가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랐어. 나도 당신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23년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를 제대로 몰랐던 거였어요. 수진이도 변화를 느꼈나 봐요. 엄마, 아빠, 요즘 분위기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혜진도 안도하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하지만 모든 게 다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기태는 여전히 회사 돈을 갚고 있었고, 우리 생활비도 예전보다 줄었거든요. 때로는 서로 짜증이 날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상담사 선생님 말씀을 떠올렸어요. 완벽한 부부는 없어요.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태가 갑자기 말했어요. 정희야, 고마워. 뭐가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다른 여자였으면 진작 이혼했을 거야.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면 애초에 23년을 같이 살지도 않았겠죠. 그날 밤, 오랜만에 기태와 함께 손을 잡고 잠들었어요. 모든 게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7개월 후, 박수정은 사기죄로 2년 실형을 받았어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한 덕분에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었죠. 기태가 뜯긴 돈도 일부 돌려받았어요. 그 돈으로 우리는 작은 여행을 다녀왔어요. 바닷가에 앉아서 기태가 말했어요. 정희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미 시작했잖아요. 아니야, 진짜로. 이제는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럽시다. 수진이는 대학에 합격했고, 혜진은 승진해서 더 바빠졌어요. 우리 부부는 이제 정말로 둘만의 시간이 많아졌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좋아요.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거든요. 요즘 기태는 퇴근하면 꼭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봐요. 나도 기태 회사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작은 변화들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변화예요. 23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뻔했지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은 부산에 사는 46세 정희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23년 결혼 생활의 위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은 진짜 소통과 이해로 이어진 정말 의미 깊은 사연이었네요. 사기꾼 박수정의 계획적 접근부터 부부가 다시 마음을 열기까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정희님 가족이 보여주셨네요. 어머나 사연은 언제나 여러분의 진심을 기다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더 많은 진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